자, 2주차 심화국어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요, 수능 완성 국어 147쪽에서 149쪽에 해당하는 융합 지문이고요. 여러분들은 교재, 수능 완성 교재 147에서 149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미리 문제를 풀고 와야죠. 따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진 않지만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해당되는 내용을 풀고 수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수업 계획은요, 심화국어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이미 다 수업 계획안을 올려놓았거든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친구들은 심화국어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을 꼭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배울 내용을 미리 시간을 내어서 문제를 풀고 수업에 참여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147에서 149쪽에 해당하는 융합 지문입니다. 그래서 인문과 사회가 결합된 융합 지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예측하기부터 해야 되겠죠. 149쪽, 아니 148쪽이네요. 148쪽 한번 보세요. 2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일치 문제네요. 그쵸?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은 실시간으로 풀어야 하죠. 여러분 문제 풀 때요. 지문을 읽어왔을 텐데요.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긴 지문을 아마 여러분 처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 10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지문일수록 더욱더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측하기 하면서 여러분들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훑어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들 한번 밑줄 쳐봤나요? 그렇죠. 선지 2번 보니까 어빙 피셔라는 사람이 보이네요. 인물이 나올 때는 그 인물의 주장견해 관점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동그라미 해놓고. 또 지수형 할인. 선지 4번에 보시면 쌍곡형 할인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낯선 용어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시고 선지 5번에도 시간 해석 이론이라는 낯선 개념이 나오죠. 아, 지문 읽으면서 내가 어빙 피셔의 주장견해 관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고 지수형 할인, 쌍곡형 할인, 시간 해석 이론은 무엇인지 개념과 원리 방법을 잘 파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예측하기를 할 때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그림 2와 보기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윗글의 그림 2를 슬쩍 봐야죠. 그럼 거기에는 쌍곡형 할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기는요. 지수형 할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기에 첫 번째 줄 보면요. 그래서 지수형 할인. 이 보기를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첫 번째 줄의 앞부분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수형 할인이 보이네. 쌍곡형 할인이 있네. 여러분들 독서 지문을 많이 풀다 보면 센스를 좀 발휘해 보세요. 이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은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겠죠. 그 차이점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독해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된 거죠. 자, 그래프 나왔어요. 그래프 나오면 뭐 확인하라 그랬어요? X축, Y축. 그래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라 그랬죠? 보니까 뭐 가치, 선택, 시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2를 잠깐 보면 그림 2를 한번 보세요. 그림 2가요. 지금 이게 그림 2거든요. 이 그래프가요. 여러분 가치, 선택, 시점 이런 거는요. 보기에 있었던 그래프랑 같아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A안이라는 선 그래프와 B라는 그래프가 서로 좀 그쵸. 보기와는 다르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그래프에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럼 이런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이 차이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측하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번 한번 보세요. 보기는 기억과 유사한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기억이 또 어떤 실험인지 그 실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윗글을 바탕으로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봤더니 사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의 실험의 내용을 파악해서 이 보기에 있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보는 문제구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니까
커지고 늘어난다. 뭔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문에 있다면 잘 체크해 놔야 되겠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28번 문제 보시면요. 시간 해석 이론을 바탕으로 가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문에 밑줄 쳐놓고 그것의 이유가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의 유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일단 시간 해석 이론, 이거는 앞서서 예측하기 할 때도 언급이 됐던 개념이죠. 그래서 시간 해석 이론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잘 하고 가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를 맥락을 고려해서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를 선지를 훑어보면서 답을 골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를 빠르게 훑어봤더니 가까운 미래가 있고 먼 미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와 관련돼서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 혹은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둘의 공차를 좀 잘 파악해 놔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예측하기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이 아니네요. 29번 문제. 29번 문제 보시면 윗글의 쌍곡형 할인과 시간 해석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복되네요. 쌍곡형 할인이라는 거, 시간 해석 이론이라는 거 우리가 예측하기를 통해서 이미 되게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지문을 읽으면서 잘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어요. 보기 봤더니 사례네요. 쌍곡형 할인이 뭔지 알고 시간 해석 이론이 뭔지 안 다음에 보기에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지를 빠르게 훑어봤더니 A에 따르면 B에 따르면 A라는 건 쌍곡형 할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B라는 것은 시간 해석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개념들에 따라서 설명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첫째 뭘 봐야 돼요? 문장에서의 구조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문장의 구조를 먼저 보시고 이 단어가 문장의 어떤 구조 속에서 사용이 됐는지 구조, 자릿수를 파악하면 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의 성격과 가장 유사한 것. 그래서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사한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와서 지문을 이제 훑어보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락 함께 보도록 합시다. 구매 결정 시점과 손익 시점이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의사결정을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은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념 네모 박스 했고요. 그렇다면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 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럼 이건 다른 시점 간의 선택과 관련돼서 이익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읽고요. 우리는 2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25번 문제를 봤더니 지금 우리가 본 첫 번째 단락의 내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죠. 미래 명목가치 할인이라는 거, 어빙 표시 안 나왔고 지수형 할인, 쌍곡형 할인, 시간 해석 이론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재 100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이 1년 후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고려해야 된다. 현재 갖고 있는 화폐의 1년 후의 가치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개념을 설명할 때 그죠?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더하기라든지 빼기라든지 곱하기라든지 나누기. 이런 계산을 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거예요? 그쵸? 출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다 식 같은 거는 잘 밑줄을 쳐놓으시고 여기서 명목가치란 개념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명목가치 네모. 화폐 액면에 적힌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5%라면 현재 100원이 갖는 1년 후의 가치는 이렇게 된다. 100원이 되는 거죠, 결국. 이를 역으로 적용하면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 그쵸? 좀 전에 봤었던 건 현재 갖고 있는 화폐 1년 후의 가치였고 이걸 역으로 적용해서 1년 후에 100원이
가지는 현재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죠. 식은 이렇게 돼. 그런데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그쵸? 이 경우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인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는 이자율은 곧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5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할인율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할인율 네모 박스 쳤고요.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현재로부터 떨어져 있는 미래 시점의 편익이나 비용의 가치를 할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현재 가치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할인인자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할인율이 작을수록, 그치? 뭐뭐일수록 뭐뭐이다. 이거는 원리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죠? 잘 체크해 놓으셨나요? 또 작다, 그 다음에 커진다. 이런 거 어때요? 화살표를 통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까 문제 풀 때요, 여러분. 교재 149쪽에 27번 문제가 뭐였었어요? 선지가 커진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더 집중해서 보셔야죠. 그래서 할인율이 작을수록 할인자는 커지므로 10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커진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같이 표시해 놓으셨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봤어요. 그럼 얼른 25번 문제 한번 보세요. 25번 문제. 선지 1번.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 1번은 동그라미. 다시 돌아와서 자,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어빙 피셔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어빙 피셔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요. 우리 찍할 때도 봤고 25번 문제 풀기 위해서 선지 실시간으로 확인했을 때도 봤어요. 그치? 좀 집중해서 봅시다. 어빙 피셔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할인율이 복잡한 심리적 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할인율 결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어빙 피셔의 주장견의 관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른 25번 그치 선지를 보아야죠. 25번에 선지 2번에 있네요.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가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선지 2번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보던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태두인 폴 세뮤얼스는 태두라는 말은 뭐 선구자, 뭐 중심, 핵심적인 인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폴 세뮤얼스는 할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그치? 이런 가정하에 식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한 거죠. 이 인물은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런 식을 제시했어요. 일단 가정은 뭐예요? 할인율이 일정하다. 그럴 때 이런 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D는 미래 시간이에요. 예컨대 D가 1이에요. 미래 시간이 1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1년 후 제어가 가는 현재 가치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으로 현재 가치가 지수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지수형 할인이라고 부른다. 그쵸? 지수형 할인 네모박스 했어요? 개념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내용하고 묶어서 설명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 실제 교실에서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독서지문 같이 풀 때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개념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독서지문 중에 뭐 기술, 과학지문 같은 거 풀 때, 사회지문 같은 거 풀 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특히나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사례와 묶어서 설명을 하거나 혹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이 뭔가 계산을, 아주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단순한 계산을 요구하는 이런 것과 개념을 묶어서 설명할 때는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이게 바로 출제 요소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놓고 보셨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수형 할인을 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25번 한번 보세요. 자, 25번에 선지 3번. 지수형 할인에서 우리 좀 전에 세 번째 단락에서 지수형 할인에 대해서 봤잖아요. D가 1일 때 1년 후라는 우리가 시간을 여기다 대입을 했었죠. 할인자가 작을수록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는 가치는 커진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할인율이 작을수록 할인인자가 커지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가치도 커지는 거죠. 할인인자가 여기 색깔 잠깐 바꿔볼게요. 할인인자가 커져요. 그쵸?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비례관계죠. 여러분 아까 우리 보던 25번 문제 보세요. 할인자가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반대의 경우잖아요. 작아져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비례관계였잖아요. 작아지는 거죠. 커지는 게 아니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여러분 실제 문제 풀 때는 여기서 답을 딱 고르는 거죠. 선지 4번, 5번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3번이 답이니까 지문에 근거해서 어쨌든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다 보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봅시다. 지수형 할인 한번 볼까요?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 모두 뒷값이 커질수록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값이 작아진다. 아, 그럼 이걸 우리가 보려면 좀 더 내용을 더 봐야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단락. 어빙 피셔와 같은 고전학자 이거 봤었죠? 지수형 할인을 한다. 네 번째 단락. 지수형 할인에 대해 최초로 의문을 품은 사람은 스트로츠다. 그래서 지수형 할인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의문이라는 말을 세모로 묶었고요. 스트로츠라는 사람, 인물이 났으니까 이 인물이 어떤 주장 견해를 하는지 봐야죠. 그는 할인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그냥 밑줄을 치냈지만 사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물결 같은 것으로 체크를 해놨으면 선생님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대비가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지수형 할인에서요. 폴 세뮤얼슨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할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지수형 할인에 대해서 스트로츠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주장견에 뭐였었어요? 할인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차이점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체크해놨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문 읽을 때 대비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잘 체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스트로츠의 주장에 대해 행동주의 경제학자인 세일러라는 사람은요. 실험을 통해서 이걸 입증했다는 거죠. 뭐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감소한다. 이게 대응되는 관계잖아요. 스트로츠가요. 할인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한다고 얘기했어요. 실험을 통해서 세일러는 그걸 입증한 거예요. 뭘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할인율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좀 이어나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와 같은 할인의 방법을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현재 가치는 이런 식을 가지게 된다. 이는 쌍곡선 방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런다? 쌍곡형 할인이라고 하는구나. 이 쌍곡형 할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식을 가지고 왔죠? 더하기 나누기. 그치? 이 개념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봤어야 합니다. 예컨대 위의 식이 미래의 명목 가치에 100원을 대입하면 1년 후에 100원의 현재 가치는 50원. 2년 후에 100원. 이거 여러분 선생님이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D잖아요. 그럼 D에다 1년 후는 D에다 1을 넣고 2년 후는 D에다 2를 넣고 3년 후는 D에다 뭘 넣는 거예요? 3을 넣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1년 후니까 1, 100이에요. 뭐가 나와요? 50이 나오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2년 후니까 1 더하기 2지요. 33점 몇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3년 후는 1 더하기 3이죠. 그럼 이건 뭐야? 25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25점이 아니라 25가 나오네요. 그럼 뭐 어때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치? 감소하고 있죠? 여기서 정리해 주잖아요.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1년 후, 2년 후, 3년 후잖아요. 시간이 점점 미래로 갈수록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넘어가서 우리 아까 문제 풀던 거 마저 확인합시다. 자, 선지 4번 보세요. 지수형 할인은요. 일단 끊어서 보자고요. 지수형 할인은 뒷값이 커질수록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값이 작아진다.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한번 지수형 할인 보자고. 선생님 여기다 밑에다 정리해놨어요. 요거 보시면 돼요. 자, 현재 가치는요. 아까 지수형 할인은 이런 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뒷값이 커져요. 그럼 분모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분모 값이 커지면 현재 가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치? 분모가 커지면 이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요. 그 다음에 쌍곡형 할인이요. 쌍곡형 할인도 아까 네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식을 확인했어요. 요거 써봤어요.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뒷값이 커집니다. 그럼 분모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거죠. 그치? 맞네. 선지 4번. 자, 시간 해석이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세요. 자, 우리 4번째 단락까지 봤고요. 이제 5번째 단락 봅니다. 5번째 단락. 그림 1은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에서 D가 증감에 따라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X축은 미래 시간 D고요. Y축은 할인된 현재 가치를 나타낸다. 그런데 지수형은 D의 값이 1, 2, 3부터 N으로 증가할 때 현재 가치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반면 쌍곡형 할인은요, 초기에는 급격하게 가치가 감소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이는 할인율이 일정한 지수형 할인과 달리 쌍곡형 할인에서는 가까운 미래에는 할인율이 크고 먼 미래로 갈수록 점점 할인율이 작아지는 걸 나타낸다. 여러분, 5번째 단락은요, 진짜 이 그래프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노란색이 지수형 할인이고요. 주황색이 쌍곡형 할인이에요. 지수형 할인은요, 그래프를 보세요. 변화의 폭이 작아요. 쌍곡형 할인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그런데 쌍곡형 할인 보세요. 이 부분에서 특히 굉장히 푹 꺼지죠. 그쵸? 급격하게 변화하다가 변화의 폭이 작아져요. 이게 바로 어떤 미래 한 시간 부분에서, 즉 가까운 미래, 왜냐면 D가 미래 시간인데 지금 이 0이라는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미래일 때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요 미래를 지나서 점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치, 변화의 폭이 줄어드는 걸 보이죠. 급격히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서고 시간이 갈수록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치,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걸 그대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5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러면 5번째 단락 봤으니까 우리 문제 풀 수 있는 거 뭐 있나 봤는데, 우리는 사실 20 몇 번 문제예요. 5번 문제에서는 선지 3을 답으로 골랐고 4번까지는 다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선지 5번이 시간 해석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안 됐죠? 다시 돌아가요. 더 읽어야 되겠네. 그래서 6번째 단락으로 와서 보시면, 이와 같은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에서의 할인율 차이로 인해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만일 가까운 미래에 작은 이익을 주는 A안과, 그치? A안 한번 보세요. 가까운 미래에 작은 이익을 주는 A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선택 시점이 되게 가까운 미래겠죠? 0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미래겠죠? 그 다음에 먼 미래에 큰 이익을 주는 B, 그치? B안 중에서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A안과 B안에 적용된 할인율이 같아요. 할인율이 같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할인율이 같다라는 건 여러분, 그치? 우리 이거 아까 차이점으로 봤었잖아요. 거기 여러분 147쪽의 교재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어디였었어요? 그렇지. 3번째 단락의 4번째 줄. 지수형 할인 설명하면서 할인율이 일정하다 라고 가정한다고 설명했었고, 4번째 단락 보세요. 4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감소한다. 이거 뭐예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변한다라는 쌍곡형 할인에 대한 설명이었었죠? 이거는 지수형 할인에 대한 설명이구나. 할인율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치. 대응관계 파악하면서 지문 읽으셔야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내용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죠. 연결시킬 수 있는 점은 대응관계를 파악해서 연결하면서 읽으셔야죠. 현재 B안의 할인된 가치가 A안보다 크다면, 그치? B안의 할인된 가치가 A안보다 크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B안의 현재 가치가 A안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 상관없이 B안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겠지. 자, 이번에는 뭐예요? 쌍곡형 할인이에요. 여기서 설명을 해주네요. 쌍곡형 할인에서는 선택 시점과 이익을 얻는 시점 간의 시간적 거리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왜냐면 가까운 미래에는 할인율이 훨씬 컸었죠. 그쵸? 우리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요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가까운 미래에는 할인율이 컸기 때문에 급격히 가치가 감소해버려요. 그치?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감소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할인율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연결해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림 2는 쌍곡형 할인에서 다른 시점 간의 할인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X축은 선택 시점이고 Y축은 각 시점에서 할인된 현재 가치, 그리고 막대는 A, B 안에 현실화된 이익을 얻는 시점과 그때의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경과하여 A, B 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그치, 이게 현실화되는 시점이죠. A안 B안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쵸?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뭐뭐의 수록 뭐뭐다. 뭐예요? 원리잖아요. 체크해 놓으셨죠? 그런데 초기에는 가치가 그치? 그래프를 보세요. 완만하잖아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막대에 가까워질수록, 막대가 뭐였었어요? 현실화되어 이익을 얻는 시점과 그 가치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막대에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커지죠. 급격해지잖아요. 그래프 보시면. 이는 그림 1의 초기에 높인 할인율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화살표 놓고 뭐라 했어요? 이유. 왜 이 그래프 중에 이 막대에 와 있을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냐? 초기에 높인 할인율 때문에 그렇다. 즉 그림 1에서의 초기에 높은 할인율로 인해 이익이 조금만 미래로 연기되어도 현재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므로 반대로 이익을 얻는 시점에 임박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 2와 같이 할인된 현재 가치가 급격하게 회복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봤었던 무슨 그래프였었어요? 그 그림 1의 그래프랑 비교해서 보면 어떤 시점에 왔을 때 현재 가치가 급격히 줄었잖아요. 그거의 반대의 경우 그림 2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막대에 와서는 또 급격히 가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이 그래프는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처음에는 A안이 현재 가치가 B안보다 작지만 시간이 경과하여 T 시점을 지나 A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울수록 A안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B안의 현재 가치보다 커지면서 선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전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역전되고 있죠? 여기까지는 A가 B안보다 작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T 시점에 와서는 보라색 부분이요. 역전되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 시간적 비정합성이라고 한다. 체크해놨어요. 그래서 그래프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시간의 비정합성. 여러분 그림 2랑 우리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랑 봤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역전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건 뭐예요? 그쵸? 쌍곡형 할인해서 이런 여기 한번 체크해 줄게요. 말로만 하면 잘 눈에 안 들어오죠? 봐봐요. 자, 쌍곡형 할인이에요. 여기서 뭘 봤어요? 우리가 시간적 비정합성을 확인한 거예요. 자, 이어서 예컨대 A안을 늦잠의 가치라고 한다 하고 B안을 아침운동의 가치라고 해. A안이 늦잠의 가치고 B안이 아침운동의 가치야.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면서 보세요. 선생님은 책을 보면서 읽을게요. 일곱 번째 단락입니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때는 늦잠보다 아침 운동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지만 막상 아침이 돼서 알람이 울리면 늦잠의 가치가 아침 운동의 가치보다 크게 느껴져서 운동을 포기하고 늦잠을 자는 것이 바로 이런 시간적 비정합성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막 운동을 해야 된다고 가정해요,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그래 운동을 해야지.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일 아침에 내가 5시에 일어나서 꼭 수영을 1시간 하고 출근을 할 거야. 아니면 학교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아침 잠보다는 수영이라는 운동이 나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지. 그렇죠. 시간이 멀어. 잠자기 전에는 내일 아침은 7, 8시간 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운동이라는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B안이죠. B안. 그렇지. A안보다 B안이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서 막상 아침에 5시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운동보다는 잠이 더 큰 가치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걸 지금 시간적 비정합성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역전되는 현상.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는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현상에 의한 것이다.
여덟 번째 단락, 시간적 비정합성을 세일러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은 내일의 사과 둘보다 오늘의 사과 하나를 선택하지만 내일은 사과 둘을 준대요. 오늘은 사과 하나 준대요. 뭐라 그랬죠? 좀 전에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현상이라 했죠? 그러니까 내일 사과 2개 얻을 수 있는데 오늘 사과 하나 준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일 2개 받는 것보다 작은, 내 눈앞에 작은 이익을 더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 받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1년 후의 사과 하나보다는 1년 1일 후의 사과 둘을 선택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더 먼 미래일 경우에는 1년 후의 사과 하나보다 1년 1일 후의 사과 둘을 선택한다. 이 부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쌍곡형 할인을 통해 설명을 한다면 가까운 미래예요. 가까운 미래에는요, 쌍곡형 할인이에요. 할인율이 컸죠. 그쵸? 쌍곡형 할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7쪽에 7번째 단락에 있었던 쌍곡형 할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그림 1과 같이 보시면 쌍곡형 할인에서는 내가 어떤 가까운 미래에 어떤 사과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현재 가치가요,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크게 줄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1개랑 내일 2개 비교해 봤을 때 이미 할인율이 커서 가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뭐 2개나 1개나 그냥 당장 나는 하나를 선택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먼 미래 1년 후야. 그러면 우리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7쪽에 5번째 단락에 있었던 그림 1의 그래프요. 쌍곡형 할인을 보는 거예요. 지수형 할인 말고. 보면 미래 시간, D, 시간이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럴 때는 이 할인이 되는 것이 할인율이 작아지죠. 그러면서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랑 2개가 있어요. 1년 후에 사과 하나 줄게. 1년 1일 후에 사과 2개 줄게. 그럼 사람들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할인율이 줄어들고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선택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쌍곡형 할인과의 엮어서 이 세일러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보세요. 시간적 비정합성이라는 것은 쌍곡형 할인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쵸? 확인하세요. 세일러는요, 사람들은 내일의 사과들보다는 오늘의 사과 하나를 선택해요. 왜? 쌍곡형 할인에서는 가까운 미래일수록 할인율이 커요. 그러면서 현재의 가치가 크게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의 가치가 줄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 내일 2개가 준다고 그랬대. 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오늘 1개와 내일 2개는. 그렇기 때문에 난 당장 1개를 선택하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시간이 흘러서 먼 미래로 갈수록 할인율이 작아집니다. 쌍곡형 할인은. 그러면서 이 줄어드는 비율이 감소하면서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사과 하나 줄게. 1년 1일 후에 사과 2개 줄게. 그러면 먼 미래에는 할인율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가치가 그 전보다는 커졌기 때문에, 사과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하나랑 2개 비교하면 몇 개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치? 2개.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라는 인상적인 표현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쌍곡형 할인은 시간이 경과하여 어떠한 선택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익에 대한 평가는 초기에는 완만하게 상승하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손실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경과하여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다 어떻게 된다?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익은 어떤 시점에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손실은 어떻다?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손실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하나 더 주었네요. 자, 넘어가서 시간 해석이로 아직 안 나왔죠? 마지막 9번째 단락. 이러한 경제학적 설명과 다른 측면에서 심리학자인 트롭과 리버버는 인물이네. 인간의 심리에 바탕을 둔 시간 해석, 나왔다. 시간 해석 이론. 시간적 비정합성을 설명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동일한 대상이라도 시간적 대상으로 대상이 멀리 있는 경우와 가까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상이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 자, 괄호 묶었죠? 요런 경우에는 대상에 대해서 뭐예요?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즉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문에서는 고차원적 수준에 집중을 해서 해석하는 반면, 그쵸? 그래서 걷어요.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대상, 괄호 묶었어요. 대비가 있죠?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이건 뭐에 해당하는 성질이에요? 저차원적 수준에 해당하는 성질로 해석하게 된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스페인의 주요 관광지나 역사나 문화 등에 관심을 가져요. 이거는 뭐예요? 고차원적 수준, 본질적이면서 추상적인 고차원적 수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스페인을 갈 때는 사람들이 주요 관광지라든지 뭐 이런 역사,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정작 일주일 후로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죠. 여행 날짜가 닥쳐오면은 저차원적 수준, 세부적이면서 구체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여행에 필요한 물건 뭐 준비해야 되는지, 로밍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율 이런 구체적인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 해석 이론을 적용하여 쌍곡형 할인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비정합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이익에 대한 평가에서 명목 가치의 크기와 같은 이익의 크기는 고차원적 선질에 해당이 되고 D의 크기보다 시간의 연기가 중시되기 때문에 빼먹었네요. D의 값과 같은 시간의 연기는 뭐? 저차원적 성질. 이익의 크기는 뭐라고요? 고차원적 성질. 대응관계잖아요. 그쵸? 이 시간 해석 이론을 쌍곡형 할인에서 설명했던 내용들하고 대응시켜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고차원적 성질은 뭐라고요? 이익의 크기. 그 다음에 저차원적 성질은 뭐야? 시간의 연기.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까운 미래의 이익을 평가할 경우 이익의 크기보다는 뭐? 시간의 연기가 더 중시가 되고 가까운 미래는 저차원적인 성질에 더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시간의 연기가 저차원적인 성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시간의 연기.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만 미래로 연기가 되어도 할인이 크게 된다. 반대로 먼 미래에 관해서는 뭐요? 고차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고차원이 뭐였어요? 이익의 크기였었죠? 이익의 크기가 시간의 연기보다 중시된다. 이처럼 현재로부터 시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에 따라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쌍곡형 할인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비정합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아까 풀던 거 마저 선지 5번 봅시다. 시간 해석 이론은 할인율의 변화로 인한 선호의 역전 현상을 시간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 맞지? 9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몇 번? 그치, 선지 3번이 확실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26번. 윗글의 그림 2와 보기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 그림 2는요 뭐였었어요? 쌍곡형 할인에 대한 설명이었었지요. 여러분 교재 147조 7번째 단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보기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보세요. 다음은 지수형 할인에서 쌍곡형 할인이랑 뭐야? 지수형 할인 비교하는 문제구나. 가까운 미래에 작은 이익을 주는 A안과 먼 미래에 큰 이익을 주는 B안이 현실화되어 돈을 받는 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단 막대는 A, B안이 현실화되어 이익을 얻는 시점의 현재 가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지 한번 보세요. 보기는 이거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보기는 시간이 변화하더라도 A안과 B안의 할인율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지, 얘들아. 그렇지. 이건 보자마자 그렇지, 맞네. 지수형 할인은요,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 쌍곡형 할인과의 차이점이라 그러면서 밑줄도 치고 지나갔었어요. 할인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해 보세요. 선지 2번. 그림 2에서 A안은 B안과 달리 대안이 현실화되어 이익을 얻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대하게 된다. 여러분 한번 거기 교재 한번 보세요. 그림 2 보시면 7번째 단락의 그림 2 보시면 이익을 얻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그치, A안도 그렇고 B안도 그래요.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안은 B안과 달리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A, B 모두라고 설명해야 되죠. 2번이 답이네. 틀렸네. 자, 3번 보세요. 보기는 그림 2와 달리 A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더라도 A안을 선택하는 시간적 비정합성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지. 시간적 비정합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수형 할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쌍곡형 할인에서만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맞죠? 선지 4번. 그림 2는 보기와 달리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현상.
여러분,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현상이라는 것은 7번째 단락에서 언급이 됐던 것인데, 이거는 뭐랑 설명했던 거예요? 시간적 비정합성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시간적 비정합성은 쌍곡형 할인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시간적 비정합성은 보세요. 이 보라색 부분이잖아요. 이건 그림 2에서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림 2가 뭔데? 쌍곡형 할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선지 4번도 맞습니다. 선지 5번. 그림 2와 보기 모두 A안과 B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현재 가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네. 이거는 선지 2번이랑 5번이 이렇게 연결돼서 그치?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자, 27번. 보기는 기억과 유사한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무슨 실험이었냐면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감소한다는, 그 다음에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실험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기 보세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정의 상황을 제시했다. 몇 개월 후에 100만 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런데 만일 지금 당장 돈을 받기를 원한다면 1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뭐 몇 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돈을 받는다면 최소 얼마의 금액이면 만족하겠는가? 이 몇 개월을 3, 6, 9, 12개월의 순서로 바꾸어가면서 물어본 결과 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하는 금액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그 금액이 변한 폭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기억이 뭐라 그랬어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3, 6, 9, 12개월 이게 바로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이라는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늦춰질수록 지금 받기를 원하는 금액은 점점 어떻게 된 거냐면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몇 번째 단락을 보시냐면 자, 우리 아까 4번째 단락에서 쌍곡형 할인 설명하면서 1년 후에 100원의 가치는 현재 가치는 50원, 2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약 33원, 3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25원. 이걸 계산할 때가 기억나요?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현재 가치가 감소한다 그랬죠. 즉,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작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치? 처음에는 몇이었었어요? 50이었다가 33, 25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작아져요. 그 금액이 변하는 폭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요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게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한 번 들어서 잘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은요, 복습하면서 꼭 선생님 설명 다시 듣고, 뭐, 교재 해설지도 보면서 내용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8번 문제입니다. 149쪽. 시간 해석 이론을 바탕으로 가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요, 쌍곡형 할인하고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가와 이 쌍곡형 할인과 시간 해석 이론을 같이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되는데, 이 쌍곡형 할인이라는 것은 가까운 미래, 그 다음에 먼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 가까운 미래일수록 할인율이 컸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까운 미래일수록 할인율이 커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현재의 가치가. 할인율이 크니까. 그러니까 사과의 가치가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 주고 내일 사과 2개 줄게. 그럼 사실 사과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나 2개는 별로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야 당장 그냥 오늘 하나 사과를 얻겠어 라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먼 미래로 갈수록 할인율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할인율이 작아지면서 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커지는 거죠. 가까운 미래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1년 후에 사과 하나 주고 1년 1일 후에 사과 2개 줄게. 너 어떻게 선택할래?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 하는 거야? 사과의 가치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나 그러면 하나보다는 1년 1일 후에 2개를 선택할게. 이게 바로 쌍곡형 할인이었잖아요. 이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면 몇 번? 그치,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요, 10번째 단락하고도 엮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쌍곡형 할인을 잘 이해하고 시간 해석 이론 10번째 단락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는 이익의 크기보다는 뭐요? 시간의 연기. 이거 뭐예요? 저차원적인 성질이었죠.
그치? 가까운 미래일 때는 저차원적 선질에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한다고 했고, 먼 미래일수록 시간보다는 뭐요? 이익의 크기라는 고차원적 선질에 집중을 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10번째 단락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쌍곡형 할인을 바탕으로 시간 해석 이론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면은 선지 4번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 된다. 나머지는 여러분 해설지 보면서 왜 이게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번 한번 보세요. 윗글의 쌍곡형 할인과 시간 해석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혼했던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불안 현상으로 메리지 블루가 있다. 이는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먼 미래일 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다가 막상 코앞으로 다가오면 가까운 미래죠? 그치, 부담감이 기대감보다 커져서 우울증을 느끼는 현상이다. 그런데 결혼과 관련한 이러한 심리 현상은 시간 해석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쌍곡형 할인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때 기대감은 이익으로 부담감은 손실, 그래서 샘물을 묶었습니다. 간주한다. 자, 선지문 보세요. A에 따르면 A라는 것은 쌍곡형 할인이죠. 결혼식이 가까울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메리지 블루와 같은 심리적 불안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치? 결혼식이 가까울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굉장히 가팔라졌었죠. 쌍곡형 할인은 메리지 블루 같은 심리적 불안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기대감이 이익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같이 엮어서 보셔야 돼요. 선지 2번. A에 따르면 결혼식이 가까울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부담감은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기대감을 역전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 아까 8번째 단락 한번 열어보세요. 8번째 단락에 밑에서 3번째 줄 보시면 손실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경과하여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더라도 어떻게 상승한다고요? 완만하게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하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힘든 거죠. 쌍곡형 할인은 맞습니다. 선지 3번. A에 따르면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기대감을 상쇄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설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답이죠. 틀렸죠?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8번째 단락에서 읽은 내용이 뭐였었어요? 이익에 대한 평가는 초기에 완만하게 상승하다 나중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손실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경과하여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더라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부담감이 바로 손실이잖아요. 손실이 완만하게 상승한다면서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선지 3번에서는 부담감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랬죠? 땡! 답은 3번. 자, 선지 4번. B에 따르면 결혼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것은 결혼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면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면, 저차원적 성질이죠. 그렇지? 그렇게 주목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선지 5번. B에 따르면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며 기대감이 이익이었죠? 설레는 것은 결혼을 고차원적 수준에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치? 맞지? 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맞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그 문맥적 의미 관련된 거는 선생님이 이거 답은 5번이고요. 이거는 문장의 구조를 봐야죠. 그래서 나타나다는 이 서술어가 어떤 문장 구조 안에서 사용이 되느냐,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밑줄치 부분하고 가장 유사한 걸 고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성격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 효과라는 성질, 그치? 앞에 밑줄친 A 부분이 뭐가 나타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A 부분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치? 현상과 효과의 이런 성격, 가장 유사한 거 골랐을 때는 5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요. 지문도 길고 문제도 많았어요. 복습 꼭 하시면서 특히 여러분 시간이 멀수록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 개념 자체는요.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여러 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수능 보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